월부님들 안녕하세요. 월가월부의 미국 주식 다이어리를 맡고 있는 김인호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부터 헬기 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오늘 유독 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헬기는 헬기고, 네, 다시 저희 오늘 주간 일정을 좀 체크하려고 돌아왔는데요. 월부님들 요즘 미국 주식 투자 다시 조금씩 하고들 계신가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다들 9월까지만 해도 너무 하락장이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그나마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약간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국 증권사 계좌에 남아있던 소액 달러로 한 주씩 다시 주식을 사 모으고 있어요. 요즘 뭐 뉴욕 증시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급락할 때는 한 접씩 오히려 사고 급등하면 가만히 있는 식으로 좀 소심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 나오면서 요즘 달러 강세가 또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생활비 압박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뭘 투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평소 같았으면 연말 산타 랠리를 좀 미리 기대를 하면서 주식을 살 법도 한데 요즘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은근히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이번 주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간입니다. 월브님들 좋아하시는 빅테크 대장주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또 그리고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독일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또 정신이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유로존과 캐나다, 브라질 등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숨가쁜 한 주인데요. 이제부터 뉴욕 증시 시간에 맞춰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주요 경제 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23일 일요일 저녁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는 24일 월요일 오전에 발표를 하는 건데요. 월브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미주달을 보면 사실 중국이 3분기 GDP를 지난주에 발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국 측이 GDP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지난주 미주달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중국 당국이 내는 통계는 조작 가능성 등의 사유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래도 중국이 미국과 규모 면에서는 세계 경제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GDP 지표를 안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정되는 공산당 전당대회 시기에 GDP를 발표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던 모양이에요.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엇갈리는 편인데 다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주 90여 개 종목 주가를 추종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HXC 로 이제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일 기준으로 이달 20일 기준으로 연간 시세 하락률이 약 41%입니다. 구성 종목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스닥 대형 기술주 100개 종목을 추정하는 나스닥 100 지수가 같은 기간 32% 떨어진 것에 비하면 중국 주식들 낙폭이 더 크죠. 자, 이제 24일 월요일로 와보면요. 이날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우리는 PMI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죠. 제조업 PMI의 날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유럽 제조업 강국 독일, 그리고 세계 공장 중국, 그리고 선진시장 중심 축인 유로존에서 10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요. 무엇보다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미국 10월 제조업 PMI가 역시나 발표됩니다.
지난주 연준이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보면요.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총 13번이나 언급이 된 만큼 침체의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9월 베이지북 때는 침체라는 단어가 총 10번 등장했는데 10월에는 더 많이 등장을 한 거죠. PMI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상 50을 넘으면 경제 분위기가 긍정적, 50을 밑돌면 부정적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다음으로 25일 화요일은 경제 지표에 앞서서 기업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뉴욕 증시 간판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둘 모두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표시, 매출 둔화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컴퓨터 수요, 판매 매출 둔화가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수요 감소가 구글 광고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낙폭이 좀 워낙 크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나 웨드부시 같은 이제 증권 업계가 침체를 견딜 만한 기술주로 이제 가장 먼저 꼽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실적 발표 전후에서 주가 움직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와 보면요.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미국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적으로 미국 집값 조정론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금리도 뛰고 있는 만큼 판매 규모가 직전 달보다 얼마나 위축됐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하겠죠. 또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캐나다와 브라질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요즘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하면서 이제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왔는데요. 다만 이제 친흥국들은 침체 압박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인상폭을 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브라질인데 한때는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올리는 식의 울트라 스텝을 밟아가다가 인상폭을 점점 줄이더니 지난달에는 동결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날 뉴욕 증시 마감 후에는 메타, 그러니까 구 페이스북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3분기 GDP를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 GDP는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 나오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목요일 오전 우리나라 증시 개장 전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27일 목요일에는 중요한 행사가 잔뜩 몰려 있어요. 이날 개장 전에 우선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에 ECB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날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3분기 GDP가 발표가 되죠. 올해 1, 2분기에 미국 경제가 연달아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이달 19일 집계한 것을 보면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2.9%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플러스 전환을 할 거란 얘기여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최근 각종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 경제가 12개월 내에 침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여기 투자 고수 월부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은 GDP 성장률을 연율로 발표합니다. 연율이라는 게 직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렇게 빨리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계산을 하면 직전 분기 대비 또 작년 동기 대비로 굳이 구분을 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률을 발표할 때는 연율 기준은 사용하지 않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가 연율 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은 연율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일정이 미국 GDP가 또 끝이 아니에요.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을 비롯해서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이제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다만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기존 유통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거기다 더해서 경기 침체 압박으로 소비 둔화 리스크까지 있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도 판매지만 요거보다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 사업 같은 게 요즘은 좀 더 기대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수요 둔화 가능성을 의식해서 아이폰 14 생산 조정에 들어가는 등 역시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월가에서는 침체가 찾아오면 기술주 중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이제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로 넘어와 볼게요. 28일 금요일에도 우리가 긴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미국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월브님들 아시겠죠? 다들 기억하시죠?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 회의 때 대놓고 기준금리 방향을 알고 싶으면 PCE 물가지수, 특히 근원 PCE 물가지수를 봐달라고 콕 집어서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 발표된 9월 소비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근원 물가지수 상승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올라서 시장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월 PCE 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는 11월 그리고 12월 연준 기준금리 인상폭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표는 꼭 한번 챙겨볼 만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이 떠들어댄 것 같습니다. 뭐 헬기가 뜨고 뭐 좀 주변에서 좀 시끄러웠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간 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종종 이 방송 보시면서 그날 있는 중요한 일정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투 기원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